자, 지금부터 광고와 미디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체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크게 두 부분,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이렇게 두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기본적 용어에서는 매체 클래스, 매체 비이클, 매체 유닛을 배웠는데 먼저 매체 클래스는 매체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매체를 가장 크게 구분했을 때 쓰는 용어로서 일반적인 매체의 종류, 유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체 비이클은 이것은 매체 안에 존재하는 이제 광고의 운반체, 캐리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가 이렇게 게재되고 운행이 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또는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매체 유닛, 이것은 이제 단위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이러한 비이클 안에 집행이 되는 이 광고들의 단위, 즉 길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우리는 매체 노출 효과 그리고 광고 노출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살펴봤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매체 비이클들의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 이런 그 비이클들의 수용자 크기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지표인 것이죠. 이러한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은 매체에 따라서 그 개념과 산출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개, 즉 인쇄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인쇄 매체 쪽에서는 열독률과 발행 부수를 배웠는데 저 열독률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 또는 우리 광고 캠페인의 표적 청중 중에서 특정 인쇄 매체 비이클에 노출이 된 수용자의 수를 비율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의는 좀 복잡한데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독률에서 열독, 이것이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독률은 특정 신문이나 특정 잡지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단어 의미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발행 부수. 이것은 이제 개별 신문사나 잡지사가 찍어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독자들한테 배포하는 이 신문의 부수, 잡지의 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 쪽에서는 시청률, HT, PUT, 점유율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먼저 시청률. 이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을 이제 시청한 그 수용자의 크기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HUT는 우리나라 전체 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가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과는 상관없이 일단 TV를 좀 켜놓은 사용하고 있는 이 가구의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UT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총 인구, 그러니까 그 가구 안에 있는 그 가구원들을 얘기를 해요. 이 총 인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과 상관없이 일단 TV를 켜놓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V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분율을 얘기한다라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은 TV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켜놓은 가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를 배분율로 표현한 게 점유율, 세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매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다시 말해서 도달률, 빈도, GRP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과 중복,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그리고 매체의 비용 효율성 평가 개념입니다. 일단 누적과 중복에서는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각각의 정의와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에서는 도달률, 빈도, GRP, GI, 노출 분포 이렇게 5가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비용 효율성 평가 개념에서는 CPM, CPRP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매체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 노출 효과. 이것은 얼마나 많은 수용자들이 특정 매체,
그리고 비이클에 이렇게 노출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 매체 노출 효과는 광고 노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체 노출 효과 추정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과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은 아까 전에 복습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노출 효과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한겨레 이런 것들의 수용자 크기가 얼마나 되나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인쇄 매체 쪽에서는 이제 발행 부수, 열독률 이런 것들이 이 지표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방송 매체 쪽에서는 시청률, 점유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이 광고 업계에서는 이 광고주들이요, 하나의 매체 비이클만 쓰는 경우란 거의 없어요. 보통 여러 개의 복수의 매체 비이클들을 이용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샵은 쿠션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매체 비이클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TV 매체에서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비이클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어요. 여기에 가상 광고를 넣었습니다. 한번 이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냐? 난 아직 안 먹었는데. 우리 자기 수업 다 끝났죠? 오빠. 그리고 이 비이클의 앞뒤, 그리고 또 다른 비이클의 이제 다음과 같은 TV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이 TV 광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매끈하게, 함부로 빈틈없게, 함부로 촉촉하게. 더 페이스샵 함부로 예뻐지는 쿠션. 더 페이스샵. 자, 그 다음에 이 더페이샵은 인쇄 매체도 활용을 했어요. 일단 비이클로 패션 잡지들을 이제 택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잡지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로 출시된 이 쿠션 제품들을 사람들한테 알렸죠. 그 다음에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광고를 했어요. 다음과 같은 이런 광고들을 이제 집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도 활용을 했습니다. 비이클로는 당시 이제 네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배너 광고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이클로 딩고를 활용을 했어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우리 수업에서 종종 나오는 개념이죠. 번역하면 시연, 실연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광고 안에서 직접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혜택, 기능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방식인 거죠. 소비자한테 믿음이나 신뢰감 이런 것들을 잘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광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뭔가 진짜 믿음이 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귀여워. 자, 이 더페이샵 제품은 이제 광고 안에서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쿠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이렇게 시연해가지고 보여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음 이런 걸 줬는데, 아무튼 이 더페이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매체 비이클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광고를 할 때는 하나의 매체 비이클만을 쓰지 않아요. 여러 개의 매체 비이클을 쓰죠.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매체 비이클들의 총합적인 광고 노출 효과가 궁금한데,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개념이 바로 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미디어 플래너들은 매체 스케줄을 수립을 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매체 비이클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들이 들어가요. 바로 이것의 총합적인 노출 효과를 나타내주는 지표, 이것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입니다. 이것의 지표에는 도달률, 빈도, GRP, GI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로 오늘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총합적인 노출 효과를 이제 알려주는 개념을 산출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개념, 즉 수용자의 누적, 중복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 단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확장된 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들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적, 중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중복, 이것은 이 스케줄의 총합적인 노출 효과를 산출하는 중간 단계의 개념입니다. 매체 비이클들의 누적률, 중복률 이런 것들은 이제 매체 스케줄 안에 있는 많은 매체 비이클들 간에 어떤 매체 비이클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률이 높은 그런 매체 비이클을 택하게 되면은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중에서 도달률 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중복률이 높은 그런 매체 비이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중에서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 플래너는 이 매체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도달률을 올릴 건가, 뭐 빈도를 올릴 건가 이런 매체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각 후보 비이클의 누적률, 중복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매체 기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누적과 중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적, 이것의 뜻이 뭐죠? 누적이라는 것은 이게 포개어져서 쌓임, 이런 의미죠. 그 단어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즉, 한 매체 비이클에 두 번째 매체 비이클이 더해졌을 때 그 전체적인 수용자의 크기를 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쌓인 거예요. 이 누적은 중복, 반복되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광고를 신문의 비이클에서도 보고 잡지의 비이클에서도 보고 또 모바일 비이클에서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3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한 명이니까요. 3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적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이제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중에서 도달률이 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가 A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A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나오는 B 프로그램에도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수가 20명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수는 30명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A와 B라는 프로그램을 모두 다 본 사람은 보시다시피 15명입니다. 이럴 때 누적자 수는 몇 명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중복은 빼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 시청자 수 30명과 20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A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 2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3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복자가 15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명. 그러면 이 A 프로그램을 본 사람 20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순수하게 A만 본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당연히 5명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15명은 이제 중복해서 봤다고 했으니까 저 15을 빼야 되니까 순수하게 A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B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30명이라고 했는데 순수하게 B 프로그램만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중복자 15을 빼야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B 프로그램만 본 사람은 당연히 15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적자를 구해봅시다. 일단 A 프로그램을 본 사람은 여기 5, 여기 15을 합쳐서 20명이 됩니다. 그리고 B 프로그램만 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15명이에요. 그래서 누적자는 A 프로그램을 본 사람 20명에다가 B 프로그램을 본 사람 중에서
A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순수하게 새로 유입이 된 사람 15명을 더하면 누적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35명, 이 35명이 누적자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누적의 종류 3가지 동매체 간 누적, 타매체 간 누적, 그리고 매체 수명 기간 동안의 누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체 수명 기간 동안의 누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매체 그 스케줄 안에는 우리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들이 있어요. 이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평균 수명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누적을 이걸 매체 수명 기간 동안의 누적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뭐 신문은 그 매체 수명 기간이 평균 이제 하루 정도 되죠. 바로 이제 그러한 매체 수명 기간 동안에 이제 발생하는 누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TV, 라디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매체 수용자가 발생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명 기간이 짧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명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이러한 매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매체 수용자가 그 발생하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 동매체 간 누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매체 비이클 안에 서로 다른 호 간의 누적, 그것을 바로 동매체 간 누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비이클 내 누적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매체 비이클 안에 서로 다른 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동화 3호로, 여성동화 4호로, 여성동화 5호로 이런 경우인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체 비이클은 다 같지만 호는 틀린 거죠. 바로 이럴 때 이러한 각각의 매체 비이클에 노출된 수용자의 크기, 이것을 동매체 간 누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종류인 타매체 간 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타자가 다를 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 비이클 간의 그 누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비이클 간 누적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체 비이클이라고 했으니까 여성 동화 그리고 월간 바둑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체 비이클이 틀리죠. 이런 식으로 여성 동화와 월간 바둑 이 각각의 노출된 수용자의 크기 이것을 타 매체 간 누적, 비이클 간 누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중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이 중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죠? 중복은 거듭되다, 반복되다 이런 의미죠. 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매체에서 말하는 중복이라는 것은 그 매체 스케줄에 사용된 여러 매체 비이클에 거듭되게 반복해서 노출된 그 수용자의 크기를 이것을 중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체 비이클에 여러 번 노출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제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중에서 빈도의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중복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동매체 간 중복 그리고 타매체 간 중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매체 간 중복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매체 비이클에 서로 다른 호, 여기에 모두 다 노출이 된 것. 이것을 동매체 간 중복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비이클 내 중복 이렇게도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같은 매체 비이클, 그러니까 똑같은 잡지인 여성동화 이것의 3월호와 4월호 서로 다른 호 모두를 봤을 때 이것을 동매체 간 중복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타매체 간 중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타자가 다를 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 비이클 모두에 노출된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체 비이클 모두에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매체 스케줄에 이제 이용이 된 그 서로 다른 매체 비이클 모두에 노출된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체 스케줄에서 그 보구, 월간 바둑 이제 여기에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은 이때 이런 다른 종류의 매체 비이클, 즉 이렇게 보구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월간 바둑 이것도 봤을 때 이것을 타매체 간 중복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매체 간 중복, 이걸 다른 말로 비이클 간 중복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금방 우리가 살펴본 이 누적과 중복은
매체 스케줄의 총합적인 노출 효과를 추정케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래너가 매체를 선택하고 매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되면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인 도달률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도달률, 빈도, GRP, GI, 노출 분포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도달률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도달률은요, 바로 이 잡지, 라이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라이프란 잡지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는 잡지인가요? 이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는 미국의 시사 잡지입니다. 1936년에 미국의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창간을 한 잡지죠. 포토 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잡지인데 일반적인 시사 잡지와는 다르게 사진을 중심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러한 사진을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형식을 구성한 그런 잡지입니다. 라이프 잡지는 창간 당시부터 이렇게 성공을 했었는데 특히 전성기 때는 한 주에 무려 1,300만 부나 팔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던 라이프 잡지는 이 이후에 이제 TV 매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매체가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독자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광고주가 이탈하고 광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난 2007년에 종이 잡지를 폐간하고 현재는 인터넷 잡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도달률은 라이프 잡지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라이프 잡지 발행인이 오디언스라는 이 개념을 처음 개발하면서부터 이 도달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30년대 말에 이 라이프 잡지는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잡지가 이렇게 발행이 되면 이 가판대에서 바로 다 이렇게 품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고 이걸 미처 이렇게 구입을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강요를 하거나 심지어 막 이렇게 훔쳐가는 일도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 라이프 잡지 발행인은 자신들의 잡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읽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발행 부수라는 그런 지표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발행 부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독자들한테 배포된 그런 숫자만을 알려줄 뿐이지 실제 독자 수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잡지 독자 수에는 1차 독자도 있지만 2차 독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2차 독자, 그러니까 돌려있는 그런 독자들이 있는데 발행 부수는 이 2차 독자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잡지 오디언스의 수를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이프 잡지의 한 페이지라도 읽었으면 이 라이프 잡지의 독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오디언스로 넣었습니다. 바로 이 도달률은 이 오디언스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 이 광고회사들이 이 라이프 잡지가 개발한 오디언스 개념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통계적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도달률을 측정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죠. 그래서 도달률은 이 라이프 잡지 오디언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파악을 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달률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도달률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달률이란 일정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 집행된 매체 스케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노출된 사람들의 수나 배분율. 네.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 매체 스케줄을 짜서 그걸 집행을 합니다. 이 매체 스케줄 안에는 이제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들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매체 비이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제 노출이 돼서 본 사람들을 이제 비율로 표현한 거.
바로 이것을 도달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시저스하고 분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도달률을 산출할 때는 1개월 기간을 도달률 계산에 많이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누적이 이게 확장이 되면은 도달률이 된다고 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누적에서는 중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TV 그리고 라디오, 신문 이런 데서 광고를 봐도 이것을 3으로 계산하지 않고 1로 계산한다고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러한 누적에서 이것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도달률이 됐기 때문에 이 도달률도 중복, 반복 노출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 신문 매체 비이클에서 광고를 보고 잡지 매체 비이클에서 광고를 봤어도 이걸 2로 계산하지 않고 1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도달률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광고주가 한 달간 TV에다가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소비자들이 광고를 얼마나 많이 봤나 이걸 이제 노출 분포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봤더니 안타깝게도 이 A랑 B랑 D는 한 달 동안 광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C하고 I라는 사람은 각각 3번씩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E, F, G 이 사람들은 이제 2번씩 광고를 봤고요. 그 다음에 H하고 J는 한 번 광고를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달률 구할 수 있죠? 중복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광고주가 한 달 동안 광고를 집행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광고를 어떻게 봤나 이걸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표본 1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10명 중에 보시다시피 7명이 광고를 봤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봤으니까 이걸 비율로 표현하면 네, 70%가 되겠죠. 그래서 도달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이 70%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광고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 우리 광고가 실린 이 매체 비이클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본 그 수용자의 비율이 70%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도달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달률은요, 최대치가 100%를 넘지 않습니다. 도달률이 100%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번 광고 캠페인에 그 표적 청중들이 있을 텐데 이 표적 청중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두가 다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봤을 때 이걸 도달률 10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신문 매체를 택해서 광고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광고 예산을 이 신문 매체에다가 막 쏟아 부어도요. 요즘 젊은이들, 뭐 10대나 20대들은 신문 매체를 잘 안 보죠. 당연히 이 신문 매체에 실린 광고도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비용을 이 신문 매체에 쏟아붓더라도 도달률 100%에 이르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도달률은 100%라는 그 최대치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걸 넘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도달률 곡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바로 도달률 곡선인데요. 여기서 이 X축은 광고비 또는 GRP, 그러니까 광고의 총 노출량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Y축은 도달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광고주가 광고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광고량을 늘리고 이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이 도달률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 예산, 광고량을 늘리면 도달률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비를 이렇게 많이 쓰더라도 도달률 100%에 이르기는 어렵죠. 자, 이제는 이러한 도달률을 산출하는 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달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레이팅을 이용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레이팅, 시청률, 청취율, 열동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제 각 매체 비이클들의 이 레이팅에 합해서
중복된 사람들의 비율을 빼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매체 비이클을 2개 썼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이클 1의 레이팅에다가 비이클 2의 레이팅을 더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두 매체의 비이클 모두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즉, 두 매체 비이클의 중복률, 이것을 빼면 도달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광고주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여성동화하고 라벨르라는 잡지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한 달간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독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동화의 열독률은 2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벨르의 열독률은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동화하고 라벨르를 모두 본 사람은 이제 5%였어요. 그러면 도달률은 얼마일까요? 일단은 이제 그 레이팅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중복을 빼면 되죠.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 더하고 빼면 되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여기서 저는 이 열독률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성동화의 열독률이 25%라고 했고 라벨르의 열독률이 22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여성동화의 열독률 25%는 여기에는 중복자 5%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여성동화만 읽은 사람은 20%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르의 열독률 22%에는 여기는 중복자가 5%니까 순수하게 라벨르만 읽은 사람은 여기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동화 라벨르의 열독률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미이고, 도달률을 구하려면 이제 위에 산출식에 나와 있듯이 일단 레이팅 값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복률을 빼면 돼요. 이 산출식에 대입을 하면 도달률은 얼마죠? 계산하셨나요? 얼마죠? 네, 4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독률 25 그리고 22를 더한 다음에 5를 빼면 되는 거니까 42%가 도달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광고 집행을 해서 우리 광고가 실린 이 매체 비이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42%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도달률을 구하는 식이 사실 이것 말고 또 다른 식도 있어요. 이제 그 식을 볼 건데 이 식은 빈도값하고 GRP, 이 광고의 총 노출량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도달률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즉, 두 번째 도달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달률은요, GRP, 광고의 총 노출량을 빈도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산출식입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값들을 이제 알아야 도달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러한 도달률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도달률 확대 방법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 로드 블로킹 플랜과 스캐터 플랜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드 블로킹 플랜입니다. 여러분, 로드 블록이 뭔 뜻이죠? 로드 블록. 로드 블록의 사전적 의미는 네, 바로 이것처럼 바리케이트, 방어벽 또는 이제 길을 가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 이런 것들을 이제 로드 블록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이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드 블로킹 플랜은 이런 광고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방식이에요. 즉, 같은 시간에 가능한 모든 매체 비이클에 동시에 광고를 해서 광고로 방어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시간에 뭐 KBS, MBC, EBS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다가 이제 광고를 다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채널을 틀든 간에 이 광고주의 광고를 듣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지죠. 그래서 특정 일에다가 뭐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모든 그 신문들에다 광고를 해서 그날에는 신문을 보면은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월간지죠. 그래서 특정 달에는 모든 가능한 그 잡지에다가 이제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잡지를 보든 간에 광고주의 광고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롯데백화점의 사례인데, 롯데백화점은 4월 달에 이제 정기 세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광고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라디오 매체 광고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때 이제 로드 블로킹 플랜을 써가지고 밤 10시에 이 광고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먼저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광고여가지고 이게 영상은 없고요. 소리만 나올 겁니다. 자, 소리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은 소녀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롯데백화점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롯데 챌린지 세일. 이름부터 도발적이죠? 예, 챌린지는 도전이래. 4월 6일부터 22일까지. 놓치시면 소녀 마음 아플 거예요. 롯데백화점 챌린지 세일. 네, 그 다음에 이제 TV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0시에 다양한 채널에다가 다 이 광고를 이제 내보냈었어요. 자, 한번 광고 보시겠습니다. 챌린지. 챌린지 세일. 챌린지 세일. 롯데 챌린지 세일. 롯데백화점. 네, 롯데백화점은 이렇게 TV 그리고 라디오 이런 매체에다가 밤 10시에 광고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 10시에 어떤 라디오를 보든 어떤 TV를 보든 간에 이 롯데백화점의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아, 롯데백화점이 지금 세일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했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한 번 이상은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 이것을 바로 로드 블로킹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도달률 확대 방법 두 번째 스캐터 플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캐터, 이 스캐터가 뭔 뜻이죠? 스캐터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요? 스캐터는 흩뿌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거, 흩뿌리다 또는 드문드문 산재하다 이런 의미죠. 바로 이 의미 그대로 스캐터 전략은 광고를 막 흩뿌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흩뿌리느냐? 일단은 다양한 매체 비이크를 써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써서 광고를 흩뿌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시간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쭉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다양하게 흩뿌리는 거죠.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광고를 흩뿌려 놓으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겠죠. 예를 들어서 신문을 안 보더라도 지금 다른 매체에다도 이렇게 흩뿌려 놨기 때문에 뭐 모바일에서 본다던가 인터넷에서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아침에 광고를 못 보더라도 점심, 저녁에도 흩뿌려 놨기 때문에 그때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흩뿌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한 번 이상 보게 하는 이런 전략을 스캐터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캐터 플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생명 사례이고요. 만든 회사는 이제 제일기획입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월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을 시켰고 매체도 뭐 라디오, TV, 잡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먼저 라디오부터 이제 광고 사례를 제시를 할 건데 광고를 많이 이렇게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흩뿌려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광고를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 이렇게 질릴 수가 있어요.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웨어라웃, 광고 효과 감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웨어라웃을 막기 위해서 광고를 좀 다양하게 이 바리에이션을 줬어요. 자,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 이 아침에 한 광고와 밤에 한 광고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떻게 바리에이션을 줬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 광고이고요. 모델은 정지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광고라서 역시 소리만 나오고요. 영상은 없습니다. 자, 먼저 아침 라디오 광고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지훈이는 오늘따라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 무슨 일이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힘차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침 모두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밤에 집행된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광고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유심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라디오 광고에서 영상은 없고 소리만 나올 겁니다. 차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벌써 퇴근하신 분도 계시고 야근에 회식에 집에 갈 길이 먼 분들도 계시겠죠?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고 밝은 내일 아침을 기대해보자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녕하세요. 삼성생명이었습니다. 네, 광고 효과 감퇴 현상, 이 웨어라웃을 막기 위해서 아침과 그다음에 이제 밤의 광고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 각각의 시간대에 맞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광고를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TV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V에서도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역시 사람들 중에는 자꾸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 감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광고들 좀 다르게 했습니다. 먼저 김혜수와 비가 등장하는 광고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잘 자요, 잘 먹어요, 시원해요. 다행이네요. 잠깐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누구 없나요? 몸부터 마음까지.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네, 이제 또 TV에 집행되었던 다른 광고, 이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 역시 바리에이션을 줬어요. 이 광고와 어떤 차이를 두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광고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예뻐요, 건강해요, 잘 나가요. 비결 있나요? 당근이죠. 말 못해요, 비밀이에요. 일부터 사랑까지.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좀 다르게 했죠. 나문희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앞에 광고하고는 좀 차이를 뒀습니다. 자, 이제는 인쇄 매체, 이 신문과 잡지에 집행했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모델들, 김혜수, 비, 그리고 나문희를 활용한 이런 광고도 집행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에 이제 이런 모델들 각각을 이용해서 이런 개별 광고도 집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스캐터 플랜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체도 라디오, TV, 인쇄 매체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요. 또 시간대도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양하게 광고를 했었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를 다르게 해서 그리고 또 4월부터 12월까지 그 월을 다르게 해서 광고를 다양하게 흩뿌렸습니다. 분산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사람들이 광고를 한 번 이상은 보게 했는데 이 방식이 바로 도달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스캐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체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누적과 중복,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누적과 중복에서는 일단 누적이라는 것은 한 매체 비이클에 두 번째 매체 비이클이 더해졌을 때 그 전체 수용자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이 매체 스케줄에 사용이 된 이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에 거듭해서 반복해서 노출이 된 수용자의 크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살펴봤어요. 이것은 이 매체 스케줄의 총합적인 노출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별 매체 비이클들의 노출 효과를 다 합한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도달률을 살펴봤죠. 도달률이라는 것은 이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 매체 스케줄 안에 있는 이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노출이 된 그 수용자의 수나 백분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수업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